안녕하세요. 수능 영어 지문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주제가 문학을 통한 상상력의 활성화, Literature as the Activation of Imagination입니다. 오늘 이걸로 수능에 진짜 단골로 나오는 추상적 개념 지문을 한번 완벽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지문 사실 처음 보면 좀 막막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각, perception이라고 하죠. 그리고 상상, imagination. 이 두 가지 핵심 개념을 딱 대조시키면서 문학 독서가 뭔지를 설명하거든요. 아, 비교 대조 구조요? 네, 이런 구조는 수능에서 내용 일치나 빈칸 추론, 주제 찾기, 진짜 어떤 유형으로도 변형될 수 있어서요. 오늘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문장부터 시작해 보죠. 이 글의 시작이 아주 강렬해요. In the escape that reading literature provides, we activate our imagination. 문학이 제공하는 도피 속에서 우리는 상상력을 활성화한다. 여기서 키워드가 the vicarious escape이라고 나오는데 이 vicarious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아주 중요한 단어죠. vicarious라는 게 대리의, 간접적인 이런 뜻이거든요. 대리, 간접, 네. 그러니까 문학을 통한 도피는 현실에서 그냥 도망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삶, 그러니까 lives, 또 다른 장소, places, 다른 시대, times, 이걸 내가 직접 겪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는 거죠. 아, 이게 바로 문학이 주는 도피의 진짜 의미예요. vicarious identification, 즉 대리적 동일시라고 합니다. 대리적 동일시. 그렇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상상력, imagination이 연결되는 겁니다. 상상력이라는 게 결국 현실 너머의 어떤 대안적인 개념들, an alternative set of ideas를 탐색하는 인간의 고유한 능력이니까요. 와, 그렇군요. 그래서 수능 출제 포인트로 짚어보자면 이 vicarious identification이라는 구절에 통째로 빈칸을 뚫어놓고 여기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어휘를 고르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아, 충분히 가능성 있네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Here's where it gets really interesting. 지각, perception과 상상, imagination의 과정이 아예 정반대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제가 문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As opposed to perception that receives and processes information from the outside world, 지각은 외부 세계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처리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outside에서 in으로, 입력 기반 과정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 우리가 노을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깥에 있는 빛, 소리, 형태 같은 정보가 우리 눈으로 들어와서 뇌에서 아, 저건 노을이구나 하고 인지하는 거잖아요. 네네. 이게 바로 아웃사이드에서 인으로 들어오는 입력 기반의 지각 과정이죠. 그런데 상상은 이 과정에 엄청난 반전이 있다는 거잖아요. 너는 그 과정이 완전히 역전돼요. In imagination, the process is reversed. reversed, 역전된다. 네. 상상은 인사이드에서 아웃으로, 그러니까 기억 기반 과정이라는 겁니다. 아, inside out. 외부 정보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기억을 바탕으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와. 그래서 수능에서는 이 두 과정의 차이점을 묻는 내용일치, 불일치 문제가 나오기 딱 좋고요. 아니면 이 reversed 같은 핵심 동사에 밑줄 딱 그어놓고 문맥상 의미를 묻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완전히 반대 방향이니까요. 그럼 그 inside out 과정, 그러니까 상상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이것도 설명이 되어 있나요? 네, 물론이죠. The Internal Translation Engine, 내면의 번역 엔진이라는 아주 멋진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내면의 번역 엔진이요? 재밌네요. We translate the words we read into what they signify. 우리는 읽는 단어를 그것이 의미하는 바로 번역한다. 그리고 그 결과 we populate an inner world where imagery is created from memory. 기억으로부터 이미지가 생성되는 내적 세계를 채워나간다는 거죠. 단어가 어떻게 이미지로 번역이 되는 걸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지문에 나온 house, 집이란 예시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책에서 house, 이 글자를 읽을 때 머릿속에 이 알파벳 모양이 떠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대신에 and pictured a representation of a house from memory. 기억 속에 있는 집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죠. 맞아요. 저는 제가 어릴 때 살던 집이 생각나는데 바로 그겁니다.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집 하면 다 다른 이미지를 떠올리실 거예요. 어떤 분은 지금 사는 아파트,
어떤 분은 꿈에 그리는 전원주택. 이 이미지는 철저하게 개인의 기억에 기반하는 거죠. 와, 그러니까 작가는 그냥 집이라는 단어 하나를 톡 던졌을 뿐인데 독자들은 각자 자기 기억의 데이터베이스를 통동원해서 완전 유니크한 나만의 집을 만들어내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게 바로 내면의 번역 엔진이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이야. 추상적인 글자가 개인의 기억이라는 필터를 거쳐서 구체적인 이미지로 재탄생하는 과정. 이게 상상작용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비유가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비유가 이 글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는데요. 오, The Blueprint and the Builder. 청사진과 건축가라는 비유예요. 작가는 청사진, 블루프린트를 제공할 뿐이고 독자가 문학의 방, 룸을 짓는 건축가다. 제가 이 문장을 좀 힘을 줘서 읽어보겠습니다. The writer may provide the blueprint, but the reader builds literature's many rooms. 정말 멋진 문장이죠. 이게 이 글의 주제와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비유가 말하는 건 딱 하나예요. 독서는 단순한 passive consumption, 즉 수동적인 소비가 아니라는 것. 아, 수동적 소비가 아니라? 오히려 an active creative act, 능동적인 창조 행위라는 겁니다. An active creative act. 능동적인 창조 행위. 관점이 완전히 바뀌네요. 그렇죠. 우리가 문학을 읽으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이 지문의 표현대로 gratifies, 만족감을 얻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무언가를 construction, 건설하는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이죠. 와. 그래서 수능에서 이 글의 주제나 요지를 찾는 문제가 나온다. 그럼 정답 선택지에 reading as an active creative act 와 같은 문구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고 봐야죠. 그렇겠네요. 이 비유가 모든 걸 함축하고 있으니까요. 좋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분석한 이 논리의 흐름을 한번 싹 정리해보죠. Logic Flow Summary 슬라이드를 보면서요. 네, 첫째, 문학 읽기는 대리적 도피에서 시작된다. 둘째, 이 과정은 지각 과정의 역전이다. 인사이드 아웃 방식이라는 거죠. 셋째, 우리 내면의 기억이 활성화되면서 글자를 이미지로 번역한다. 넷째, 결국 독자는 청사진을 받아든 건축가로서 건설 행위를 한다. 그리고 마지막, 그래서 우리는 창의적 즐거움, 즉 만족을 얻는다. 완벽한 요약입니다. 이 5단계의 흐름만 머릿속에 딱 넣고 있어도 지문 전체 구조가 한눈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Key Vocabulary and Concepts, 핵심 어휘 몇 개만 다시 짚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 Vicarious Identification, 대리적 동일시였죠? 타인을 통한 간접 경험. 네, 상상력의 출발점이었고요. 두 번째, Perception, 지각. 이건 상상력의 독특함을 설명하기 위해 대조적으로 사용된 outside-in 과정이었죠. 그렇죠. 세 번째, Signify, 의미하다. To mean or represent. 추상적인 단어가 어떻게 구체적인 이미지로 바뀌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동사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Latent Creativity. 이건 잠재적 창의성이라는 뜻인데요. 아, latent, 숨겨져 있는. 네, 독서가 우리 안에 숨겨진 창조적 잠재력을 끌어낸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했던 Blueprint, 청사진. 작가의 역할을 한정하고 독자를 능동적인 건축가로 만들어주는 결정적인 비유였죠. 와, 이렇게 정의하니까 머리에 쑥쑥 들어오네요. So, what does this all mean? 결국 문학을 읽는다는 건 작가가 준 청사진을 바탕으로 내 기억과 지각을 막 엮어서 인터위빙해서 나만의 아주 멋진 방을 만들어내는 정말 즐거운 창조 활동이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듣고 계신 학생분들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This raises an important question. 만약 작가가 청사진을 제공하고 여러분이 건축가라면 여러분이 지은 문학의 방은 여러분 자신의 기억과 경험에 대해 과연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아, 같은 책을 읽어도 사람마다 전을 다른 집을 짓게 되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그 집의 모습이 바로 나 자신을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것도 아주 흥미로울 겁니다.